안녕하세요. 오늘은 인공지능 세계에서 요즘 벌어지고 있는 아주 흥미롭고 또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트렌드 하나를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오픈클로라는 오픈소스 AI 에이전트인데요. 이게 그냥 챗봇 수준이 아니에요. 코딩도 하고 이메일도 대신 보내주고 말 그대로 AI 직원 역할을 하는 아주 강력한 녀석이죠. 근데 재밌는 건 사람들이 이 엄청난 걸 돌리려고 선택한 하드웨어가 좀 뜻밖이었다는 겁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왜 그 어마어마한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두고 굳이 내 책상 위에 있는 이 작은 컴퓨터를 선택했을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핵심 수수께끼입니다. 자, 한번 제대로 들어가 보죠. 사실 첫 번째 단서는요. 단순히 속도가 빠르다 이런 성능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훨씬 더 현실적인 문제, 바로 비용과 통제권에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AI 에이전트를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돌린다고요? 클라우드는 쓰는 만큼 돈을 내야 하잖아요. 그럼 API 요금이 정말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온 디바이스, 즉 내 컴퓨터는요? 그냥 처음에 한 번 사면 끝이죠. 이러니까 갑자기 하드웨어 구매가 훨씬 경제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진짜 게임이 바뀌는 지점은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AI가 내 개인적인 데이터에 접근해야 하는 바로 그 순간, 모든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AI에게 읽기 권한만 주는 건요, 그냥 내 정보를 요약하고 정리해주면 개인 비서를 두는 거랑 비슷해요. 위험 부담이 적죠. 하지만 쓰기 권한을 준다? 이건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AI가 나를 대신해서 이메일을 쓰고 파일을 만들고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대리인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부터 보안이라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떠오르는 거죠. 좋아요. 그럼 내 소중한 데이터와 통제권을 지키려면 내 컴퓨터에서 AI를 돌려야 한다는 건데, 아니 도대체 맥 미니 같은 작은 기기가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애플 실리콘의 특별한 설계, 그 아키텍처 안에 숨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보통 컴퓨터에서는 CPU가 쓰는 메모리랑 그래픽카드, 즉 GPU가 쓰는 메모리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AI 작업을 하려면 데이터를 이쪽에서 저쪽으로 계속 복사해서 넘겨줘야만 했죠. 당연히 느려지겠죠? 이게 바로 병목 현상입니다. 그런데 애플 실리콘은 이걸 완전히 뒤집었어요. 통합 메모리라는 이름 그대로 그냥 커다란 메모리 하나를 두고 CPU, GPU가 같이 쓰는 거예요. 데이터를 복사하고 자시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바로 가져다 쓰면 되니까요. 이 비율을 보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기준 방식이 마치 좁은 수도관으로 물을 힘들게 보내는 거라면 애플의 통합 메모리는 그냥 뻥 뚫린 8차선 고속도로 위로 데이터가 쌩쌩 달리는 것과 같아요. 효율의 차원이 다른 거죠.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 물론 데이터 센터에 있는 최고사양 GPU의 최대 속도가 훨씬 빠르겠죠.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하는 일, 예를 들어 내 컴퓨터에 있는 PDF 파일을 요약해서 보고서 초안을 만드는 작업을 생각해 보세요. 이 과정에선 데이터를 끊임없이 주고받아야 하거든요. 통합 메모리는 바로 이 데이터 이동을 없애버려서 결과적으로 AI가 다음 단어를 만들어내는 토큰 생성 속도를 높여줍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체감 성능은 훨씬 더 빨라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클라우드는 끝났다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이걸 계기로 훨씬 더 똑똑하고 강력한 새로운 방식, 바로 하이브리드 모델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하이브리드 구조는 이렇게 작동합니다. 우선 내 기기에 있는 온디바이스 AI가 이메일 정리나 간단한 문서 요약 같은 일상적인 업무의 대부분을 처리해요. 그러다가 정말 어렵고 복잡한 분석이 필요할 때만, 그것도 개인정보 같은 민감한 부분은 싹 가리고 안전하게 클라우드에 딱 필요한 것만 물어보는 거죠. 왜 이 구조가 강력할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클라우드 비용은 확 줄여주죠. 내 데이터는 내 컴퓨터 안에 안전하게 지키죠. 그러면서도 필요할 땐 세계 최고 수준의 클라우드 AI 능력까지 빌려 쓸 수 있으니까요. 정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셈이죠. 자, 그럼 이런 온디바이스 AI 혹은 하이브리드 방식이 우리 회사나 나에게 정말 맞는 선택일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투자 대비 수익, 그리고 뭘 고려해야 하는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ROI 관점에서 보면요, 아주 명확한 경제적 역전 지점이 보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세요. 처음에 맥 미니 사느라 돈이 좀 들죠. 하지만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클라우드 API 비용을 생각해보면
이게 불과 대여섯 달만 지나면 오히려 이득이라는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초기 비용이 금방 회수되는 거죠. 특히 기업의 IT 관리자라면 이 체크리스트를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려는 일이 그냥 간단한 요약 수준인지 아니면 좀 더 큰 모델을 돌려야 하는지, 다루는 데이터가 고객 개인정보나 회사 기밀처럼 민감한지, 그리고 무엇보다 이걸 도입했을 때 클라우드 비용을 얼마나 아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을 내려야겠죠. 사실 이런 비즈니스적인 계산을 떠나서요, 이 변화가 우리 모두에게 의미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바로 내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내 하루를 정리해주고 도와주는 진짜 개인 비서가 드디어 현실이 됐다는 거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 밤새운 이메일이 깔끔하게 요약되어 있고 어제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보고서 초안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게 24시간 내내 외부로 어떤 정보도 보내지 않고 바로 내 책상 위에서 안전하게 돌아가는 거죠. 이게 바로 온디바이스 AI가 우리 일상에 가져다 줄 진짜 가치입니다. 이제 선택의 기준은 단순히 성능이 아닙니다. 바로 통제권입니다. 당신의 AI 직원을, 당신의 데이터를 어디에 두시겠습니까?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